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윤동주 별에는 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지금 나에겐 부끄럼이란 단 한 점도 없는 걸까요? 칼이 되지 못한, 또 총이 되지 못한 이 종이 속 담긴 비로한 글자들은 누구에게 다 어떤 의미로 누구를 위해 남았을까요?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 출생,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 학생, 히라누마 도주. 피고는 어릴 적부터 민족적 교육을 받았으며 사상문학서를 탐독, 민족의식을 가슴에 품고 교토 조선인 유학생 회합을 송명구와 주도했으며 송명규의 독립운동에 개입을 했나? 어르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디 뵙니까? 그는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앳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때 그는 기껏해야 중년, 10살 안팎의 어린 나이를 겨우 넘긴 아이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소신있게 말을 이으며 총기 가득한 눈빛으로 그는 목정을 더 돋운다. 구태여, 그는 재림을 기다리며 허황된 시간으로 청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언사가 가진 무게를 알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진중하게 하는 을에 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내 한켠엔 아무도 모르게 고약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보다 연설을 잘할 수 있는가? 그처럼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가? 글을 쓰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형님은 중국으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내 표정엔 어떤 감정이 서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갑작스레 떠나는 그에게 잘 가라 인사조차 하지 못한 건 오롯이 나의 열등감 때문이었을까? 그 감정들을 뜯어보면 쉽사리 보이지 않던 여러 감정들이 바깥으로 내돈다. 설핏 고개 드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일련의 것들이 만들어낸 조악한 감정이었다. 어둠이 하늘을 삼키고 그림자도 몸을 숨긴 그 늦은 시간에 너는 이역만리 아득하게 먼 길을 나선다. 마지막 가는 네 뒷모습을 남몰래 바라보며 혹 눈이라도 마주칠까 나무 뒤로 몸을 숨겼던 건 그건 어떤 감정이었던가. 유난히도 까무총총해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 너는 중국으로 떠났다. 어둠은 가고 아침이 찾아왔다. 몽규야, 몽규야. 모두가 목이 메인 소리로 너를 찾았다. 서한 위 놓인 종이에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만 너를 대신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참 신기하게 그 글씨에서도 너의 신념이 보이는 듯했다. 몽규는 소식 없간. 그는 떠났지만 그 이름은 가없이 내 곁을 맴돈다. 여러 물음에도 나는 회답할 수 없었다. 이곳에 너는 없었고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다. 구부정하게 굽은 네 아버지의 등에 슬픔이 가득 서려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의 계절을 지나 새로운 봄이 왔음에도 너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묻고 싶은 말이 그득한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 방 한켠엔 네 이름이 겹겹이 쌓인다.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3번째 봄과 함께 다신 오지 않을 것 같던 네가 돌아왔다. 2번의 겨울을 지나 드디어. 동주야, 한동안은 즐거운 나날들만 하나씩 이어져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와 같이 말을 나눌 벗이 돌아왔으면 행복했고 또 함께 글을 쓸 네가 돌아와 내 삶의 낙이 되었다. 물론 참 뻔하게도 그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외놈들은 이곳까지 손을 뻗친다. 조선인에게, 우리에게. 조선어를 쓰지 말라는 것은 본디 내 조국을 욕하는 일이다. 그마저도 부족해 이름을 없애려 창씨 개명을 시키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내가 쓰는 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어로 된 글을 숨기려 요 밑에 두고 혹여 잊을까 머릿속으로 몇 변을 되낸다. 조선에서 일본 이름으로 공부하며 사느니 일본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조심스러운 말씨로 내게 건넨 그 소리에 참 간사하게도 흔들린다.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서든 내 글을 쓸 수 있다면 나는 글을 쓰고 싶었고 또 시를 쓰고 싶었기에 내 배움을 위해 내 자유를 위해 히라노마라는 그 알량한 이름을 달고 그 배에 올랐다. 그 배에 발을 내디딘 순간 윤동주였던 나는 히라노마 도주가 되었고 그는 소무라 무게이가 되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랐고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가 굳이 나와 같이 길을 나서는 이유를, 아울러 나에게 일본을 추천한 그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어차피 해낼 사람이다. 내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생각을 담뿍 담은 채 이 큼지막한 고철 덩어리는 물살을 헤쳐나가기 시작한다. 누군가에겐 출세를, 누군가에겐 배움을, 또 누군가에겐 조국을, 많은 이의 꿈과 열망을 싣고 한참을 또 한참을. 1942년 봄. 내가 속한 이곳에서 이질감을 띠는 건 오로지 내가 속한 민족뿐이었다. 식민지, 주권을 잃은 갈 곳을 잃은 조선인들은 그저 속국의 사람일 뿐이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들이라고 다를 건 없었다. 사람 간의 위아래를 나누는 건 간사하게도 출신의 뿌리였다. 시를 위해 또 삶을 위해 자유를 찾아 넘어온 이곳에서 나는 점점 무뎌진다. 눈을 뜨면 자연스레 오하요를, 점심엔 곤니치와, 저녁 잠들기 전엔 오야스미나 사이를 자연스럽게 내뱉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히라노마는 내 이름이 된 지 오래였고 윤동주라는 내 신념도 조금씩 차차 흐려져 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이 윤시인.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호칭.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나를 현실에서 달아나게 만들었다. 꿈인가? 환상인가? 또 정리되지 못한 생각을 담뿍 담은 채 나는 멈칫 또 멈칫 또 멈칫. 아이 동주야, 안 들리니? 내 눈앞 방금까지 담겼던 벚꽃이 아슴푸레하다. 10개 곧디 고운 붉은색 안에 그의 얼굴이 보인다. 내가 보는 풍경 속 이곳에 네가 있다는 사실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 그가 반가워. 우리가 지냈던 멋모를 시절이 그리워. 나는 목 놓아 하염없이 울었다. 일본 그 타지에서 너를 만난 나는 우리를, 또 나 윤동주를 다시 되새겼다. 뭘 그리 울간?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간? 미처 흐르지 못한 눈물방울이 덜어 남아있다. 혹시나 네가 볼까? 나는 옷소매로 내 눈가를 급히 닦아낸다. 한숨을 마셨을 뿐인데 또 시야가 뿌옇다.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며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쉰다. 고작 몇 달을 못 본 것뿐인데 그의 얼굴엔 작은 생채기가 많아졌다. 그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 학교는 어쩌니, 교수는 어떠니. 일상적인 대화였음에도 무언가 캐내려는 듯한 그 말투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제발 조용히, 제발 안전히 살아만 있어주길. 나는 그 마음뿐이었다. 아새끼 울기네 울간. 놀라서 그렇지, 놀라서. 돌아가지 않냐는 내 말에 너는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버리며 내 어깨를 두드린다.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일단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그리고 너도 따라 고개를 끄덕인다. 혼자 걸었던 길에 우리가 함께 있다. 돌아가는 길, 하늘은 언제나 맑고 참으로 깨끗해. 이곳을 거니는 내 모습이 간사해 보이고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분명 그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눕다. 닫혔던 입을 열자 수다댕이처럼 내게 쌓아뒀던 말들을 꺼내놓는다. 길게만 보였던 거리가, 또 시간이
오늘은 서운할 만큼 짧게 느껴졌다. 다남이 이거이는 아무리 지내도 적응이 아예 된다. 안 그러디? 나는 괜찮던데 뭘 좀 춥게 하지만. 너는 아직도 글을 쓰디? 당연한 걸 묻는 내게 대답 대신 원고 더미를 건넨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한자 적었던 것이 벌써 책을 내고도 남을 분량이 되었다.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 아새끼 참 너같이도 지었다. 그는 호탕하게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나는 또 몰래 눈물을 훔친다. 슬픔의 짜릿짠 눈물이 아니라 따스한 그리움의 소산이었다. 몸 챙겨 조심하고. 아새끼래 이롭다. 니는 공부해야 돼. 얼른 가라. 그날 밤 다시 돌아가는 길.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였다. 1942년 여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참패, 항공모함 4척이 전멸했으며 누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식은 일파만파 많은 사람을 거쳐가고 곧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지고 곧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러다 일본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누군가는 당장 자신의 삶이 급급해 온갖 아첨을 하며 일본의 손을 들기도 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썩을 놈들. 역시 서양 사람들이 큰일을 한다니까. 누군가는 이제 와서 새로 붙을 곳을 찾았고 또 누군가는 굽히지 않고 제 뜻을 크게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 하늘은 맑고 풀벌레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다. 바람이 불었다.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눈을 떠 보이는 풍경은 천국과도 같은데 눈을 감으면 모두 나락이다. 삶이 그리운가? 세상이 그리운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조선인이라며 매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심하지 않았는가? 더 모자를 깊게 쓰고 지나가며 다행이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는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닥쳐. 아세아의 해방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알겠나? 아세아. 조국을 잃은 자들에게 대륙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그저 모두 빛 좋은 개살구다. 허황스런 말 속 추억 한만 남아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었다. 피로 쌓은 그 탑은 온종일 구역질나는 비린내를 풍긴다. 누가 그리 잘나 누군가를 심판하는가? 누가 그리 뛰어나 누군가를 짓밟는가? 눈물로 얼룩진 그 슬픔 가득한 영광은 결코 영광이 아니었다. 그 영광은 나에게 영광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마을 변두리. 누군가는 있을지도 모를 그 창고 속은 어둠이 들이온다. 저번 모임 땐 분명 95이었고 지금은 93. 그들의 빈자리가 유독 크고 시리다. 누구 하나 제대로 울음을 토해내지 못한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에 슬픔과 아쉬움을 담을 뿐. 어딘가로 흐르지 못한 그 물방울은 가슴 깊숙이 못이 되어 남는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이들에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고작 몇 명? 아니 몇 명은 남겠는가? 그나마 몇 명의 이름이라도 남아 후세에 대대손손 전해진다면 그것이 영광이겠는가? 또 그것이 이들이 원한 것이었을까? 이곳에 모인 모든 이는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름을 모을지언정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해 제 목숨을 바쳤던, 제 삶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번이 기회다. 징집을 피하지 말라. 여러 사내의 눈동자가 삽시에 갈 길을 잃었다. 그럼 잡혀서 개가 되라는 말인가? 구석진 곳에서 나온 한마디는 곧 반향을 일으킨다. 그 작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여러 소리에 가득 묻힌다. 굳건히 말을 하던 그 눈빛도 잠시 사색에 잠긴다.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위치는 사색조차 깊게 하지 못한다.
조용히 하라며 소리치는 그 눈빛엔 어딘가 안쓰러움이 남긴다.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자들, 또 한 곳에 웅크려 살고 싶다 외치는 자들, 그리고 묵묵히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는 자들. 각자의 사정을 모두 알 수 없었지만 조국을 위해, 잃어버린 조선을 위해 모인 그들의 나이 역시 고작 20살 전후 남자들일 뿐이었다. 꽃과도 같은 그 나이에 목숨은 기회가 되었다. 누가 들을세라, 누가 볼세라. 적었던 종이는 불에 태우고 사라진 친구는 가슴에 묻는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한 가지. 대한독립 만세. 1942년 가을. 도쿄 시내는 유난히 날이 서 있다. 폐색이 짙어지는 일본의 중심이었고, 또 모순적이게도 그만큼 그들의 위상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었기에 누군가의 사소한 말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몇 번의 총성이 울린다. 누가 쏘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것은 보지 않았음에도 가슴에 슬픔을 남긴다. 오늘은 또, 내일은 또 누가. 그런 마음들이 휘몰아쳐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하늘의 아버지여, 그를 가엾게 여기어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허울 좋은 기도를 남긴다. 살고 싶기에, 글을 쓰고 싶기에 나는 모든 것들에 눈을 감는다. 내 가려진 시선에 나를 보는 조롱 섞인 웃음만 가득하다. 어이, 네가 시인이니? 그래, 그 끝엔 항상 네가 나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지독히 싫으면서도 네가 떠올라 희미하게 웃음 짓는다. 또 나는 다시 눈을 감는다. 나는 또 펜을 잡는다. 정확히는 떠오르는 시상을 놓칠 수 없어 허우적대는 중이다. 그 하늘은 참으로 맑음에도 내 머릿속 꼬여진 실타래와 같다. 하루에 하나씩,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들을 시로 적으며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치는 이런 시기에 한없이 떠오르는 시상은 어찌 보면 죄악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교련 수업을 거부한 건 내 마지막 저항이었다. 교련 수업을 거부한 게 사실인가? 징집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봤나? 천조 대신이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가? 개인주의가 위대한가? 전체주의가 위대한가? 일본 사상에 물들지 않아서 교련을 거부한 거지. 일본의 정신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아닌가? 일본에 필요한 인물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머리를 자른 건 비단 매무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신념을, 내 조국을 욕보인 것이다. 그 무렵부터 악의적인 눈길과 행동들이 도를 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길에 다리를 걸어 잡아뜨리는 것도, 펜촉을 부러뜨리는 일도 모두 버틸 수 있었다. 버텨야 했다. 내 글을 위해, 내 자유를 위해, 또 내 출세를 위해. 잠들기 전 매일 밤 보는 하늘은 아름답다. 끝없이 펼쳐진 그 어둠 속 갈래갈래 빛을 내는 별들은 언제나 환하게, 또 하얗게, 잠에 들기 전 부끄러움에 낯이 뜨겁다. 나는 무엇을 위해 왔으며 무엇이 그리 막중했을까? 생각은 생각을 낳고 슬픔은 슬픔을 낳는다. 여러 생각들이 휘몰아쳐 머리가 아플 때쯤에야 까무룩 잠이 든다. 꿈과 꿈을 헤매인다. 저 멀리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 또 아버지. 나를 바라볼 그 눈빛들을 잊지 않으려 몽중에서도 그들의 얼굴을 수없이 그린다. 그들이 그리워. 또 그때의 내가 그리워. 하염없이 가시밭길을 거닌다. 차라리 몰랐던 때가 낫다. 차라리. 떠오르는 시상을 다듬으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또 끝없이 아프고 부끄럽다. 그리고 눈을 뜬 현실엔 참혹함, 잔인함, 무기력함뿐. 대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동포는 끝없이 핍박당한다.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었지만 끝끝내 신념까지 잃지는 않았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이 부끄러워. 내 글이 또 부끄러워. 나는 이렇게 하루를 한 줄로 줄여 참회를 남긴다. 1942년 겨울. 도쿄를 떠나 교토로 다시 떠난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지 쉽게 가늠되지 않았다. 도우시자 대학은 괜찮다. 이 기차는 내 가방 속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를 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달린다. 쉬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 내가 갈 곳은 결국 그가 있는 곳이었다. 이 갓나 새끼 그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인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눈이 시린 것이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간 응? 더는 갈 곳이 없다 몽규야. 울음이 왈칵 쏟아지지만 어거지로 목구멍에 우겨 넣는다. 나를 보는 네 표정이 비통하다. 그럼 나의 표정은 어떠할까? 슬픔에 가득 차 있을까? 분노일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걸 따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다. 시인 윤동주로 문인 송명구로 즐거웠던 그때처럼 지내고 싶었다. 언젠가 네가 했던 그 말.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그때 내가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던 건 시를 쓴 내가 부끄러웠다. 너는 여전히 단단하다. 여러 생채기가 몸에 났을지언정 네 신념은 오히려 견고해져 있었다. 그런 너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 담긴 감정은 동경이었을까? 부러움이었을까? 부끄럽지 않은 너를 보는 내가 부끄러웠던 걸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나가는 곳곳에 황급빛 물결이 일고 있다. 저 드넓은 대지는 고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곳에서 나는 이따금 고향을 잃는다. 쓰려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한동안 고민이 잇따른다. 아슴풀에 떠오른 그 단어를 꺼내려 생각 속으로 뛰어든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었건만 결국 찾은 건 비스름한 것뿐. 그렇게 쓰고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종이 위에 그어진 선들이 그득하다. 나는 오늘도 몇 번이나 종이 위에 선을 긋는다. 아침에 눈을 떠 조선어로 시를 쓰고 오후에 일본어로 영어를 배운다. 눈을 감기 전 펜을 들고 어딘가를 헤매이다 눈을 뜨면 다시 해가 뜬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신분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시를 쓰며 글을 쓰는가? 정착하지 못한 가여운 마음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린다. 바람에 몸을 맡겨 또 햇빛에 몸을 맡겨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란 무릇 생각을 낳는다. 시대를 밑거름 삼아 성장할 것인가? 불꽃이 되어 활활 탈 것인가? 결국 나는 불꽃을 택한다. 그럼에도 쉬이 웃지 못하는 건 내가 떠나고 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또 나는 펜을 든다. 누군가는 욕을 할 것이며 누군가는 나를 영웅으로 추앙하겠지만 부끄러운 이 시대의 한 청년일 뿐. (1943년) 여름.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그것이 우리를 맞는 방패가 되었다. 조선인 학생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송몽규가, 그래, 그는 요시차린이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군관학교를 다니며 연전 출신임에도 그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로 교토 제국대학에 들어간 건 역시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조심했다. 말 한마디를 쉬이하지 않고 글 한자를 편히 쓰지 못했다. 나 역시 그런 글을 알았기에 매일 밤 작은 방에 촛불 하나를 켜고 글을 쓰면서도
또 한 번의 참회를, 부끄러움을. 나는 오늘을 살고 어제를 참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 펜촉 끝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파동이 일어나긴 할지 알 수 없는 그 어둡고도 아득한 길을 끝없이 걸어간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던 그날, 그는 없었다. 얼마나 해집은 건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뒤엉켜 뒤죽박죽이었다. 그가 읽던 책, 그가 입던 옷, 또 그가 지니고 다녔던 펜 하나까지. 그놈들은 남김없이 전부 다 쓸어갔다. 그것이 그의 닫힌 입을 열게 할 열쇠가 아님을 알면서도 서럽고 분해 나는 그 방에서 한참을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손길은 내게도 뻗쳤다. 눈을 뜨기도 전에 잡힌 머리채에 놀라기도 전 눈이 가려지고 손을 포박당했다. 무슨 일이냐 외쳐도 우악스럽게 내 몸뚱이를 끌어당길 뿐.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구나. 입을 막지 않은 당신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조선 독립 만세. 온 힘을 끌어모아 모두가 드러난 듯 크게 소리 지른다.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들도 있는 반면 그 말에 고취한 듯 한 명, 두 명 따라 외치기 시작했다. 내 외침을 시작으로 일대의 큰 파장이 인다.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1945년 겨울.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다. 물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킬 수 없어 이게 입에 머금고 뱉어내길 반복한다. 무엇인지 모를 그 바늘은 내 팔을 뚫어 온갖 흉측한 자욱을 만들어낸다. 내가 통나무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 그리고 조센징이란 세 글자. 나의 신체를 해할 순 있어도 내 신념은 욕보일 수 없다. 나는 더 크게 외친다. 조선 독립 만세, 만세. 다시 바늘 하나가 내 팔을 뚫는다. 통혈할 듯 가늘어진 팔은 볼품이 없다. 손을 드는 것조차도 이젠 내게 꿈과 같은 일이 되었다. 별 하나에. 그 작은 방 창문에선 별이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떨고 내 팔을 보니 새겨진 상처들이 폭 비린내와 닮아있다. 그래, 이 자욱에는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그리고 조선을 담고 담아 언젠가 날아갈 종이약처럼 천개가 되는 날, 조선이 독립한다면 이만큼 기쁜 일이 있겠는가? 나는 알고 있다. 분명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독립했다. 송몽규 열사와 윤동주 시인은 1942년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